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시장 같은 날을 거의 기억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호재만발이었던 적이 언제였나 싶기도 하네요. 맞지 없이 호재만 가득했던. 그러니까 주식이 이렇게 올라도 되나 할 정도로 네.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보통 때 제가 이제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걱정이 없는 사람인데 낙관적으로 보시잖아요. 뭐 워낙 성격이 좀 낙관적입니다. 주식에 관해서는. 그렇지만 진짜 대단히 많이 올란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몇몇 종목을 뭐가 또 새로 나온 거 있나 찾아봤거든요. 네네. 근데 뭐 뉴스를 찾으려면 저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 웬만한 분들은 찾으려면 다 찾긴 찾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게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은 저도 뭐 약간 미심쩍은 게 있을 정도니까요. 정말 주가가 대단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오르긴 오르는데 특정 주식 위주로 오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주식이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 물론 미국 주식이 좋긴 좋지만 미국 주식 중에서도 특정 주식, 특정 섹터를 갖고 있는 분과 그거를 갖고 있지 않은 분과의 어떤 차이? 그렇죠. 이런 건 분명히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행복하신 분도 계시고 약간 조금 속상한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요. 나스닥이 오늘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기록했고요. 벌써 한 42번째 정도 될 것 같은데 올해요. 제가 오늘은 세보지 않았는데요. S&P 500도 1%가 또 올라가면서 역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다우지수는 그만큼 못 갔습니다. 다우지수도 이제 거의 다 오긴 왔는데 네. 사상 최고가가 오긴 왔는데 아직은 조금 모자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러셀 2000은 약간 시장과 약간 반대로 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중소형주의 단인데 이것들이 많은 분들이 약간의 관심권에 밖에 있습니다. 지금요. 네네. 약간 좀 따로 가는 그런 느낌이겠고요. 유가는 소폭 올랐고 금값도 오늘 좀 제법 많이 올라가면서 금값도 다시 2,000달러에 바짝 다가선 모습입니다. 섹터별로 보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섹터와 기술주 섹터가 올랐는데요. 기술주 섹터는 뭐 그러려니 하실 겁니다. 애플도 있고 다 그런데요. 커뮤니케이션 섹터에는 두 명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찌됐건 네. 페이스북과 넷플릭스가 많이 올라간 날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모든 것 중에 주식은 저희가 어저께 이제 그 업데이트되었고 막 속보로 말씀드렸던 세일즈포스닷컴인데요. 정말 대단한 어떤 회사, 대단한 기업인이라고 제가 여러 번 무작정 따라가도 소개해드렸던 분인데요. 여하튼 어제도 이 표현을 썼는데 격경사가 난 거죠. 다우 30에 포함돼 갖고 8월 10일 더 바로 편입되니까 일정 수준의 효과는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은 깜짝 실적을 얘기했는데 중요한 거는 깜짝 실적은 실제로 늘상 있었던 회사입니다. 다만 더 중요한 거는 어닝 가이던스를 생각보다 더 좋게 발표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50억 달러 매출이 예상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좋았는데 52억 5천 달러 어저께 제시했을 겁니다.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세일즈포스닷컴은 몇몇 회사가 있습니다. 늘상 어닝 서프라이즈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 기업도 있고 약간 그런 칩 관련 디자인을 하는 회사들, 램 리서치 이런 것들은 늘상 이제 하는 기업이라고 분류되는데 세일즈포스닷컴은 실적 발표할 때마다 상당히 언제나 보수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근데 어저께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이게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쉽게 네. 얘기해서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18개, 19개의 증권사가 지금 당연히 코멘트를 했겠죠. 네네. 근데 18개, 19군데가 전부 다 목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물론 앞서 얘기 나왔죠. 루프얀처 같은 경우는 셀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올렸습니다만 160달러 이 정도 올렸을 네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매도 의견인데 한 두 군데 빼놓고는 여전히 매수 의견에다가 오히려 투자금을 올린 것도 있고요. 두 군데가 일단 웨드부시가 300을 올려놨고요. 네. 시티그룹도 300. 그래서 두 군데가 300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300을 이 주가 보면 이것도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더 금방 갈 것 같지만 여튼 그런 의미다. 워낙 주가가 최근에 네네. 급등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셔야 되겠고요. 페이스북도 오늘 8% 올라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 그리고 왓츠앱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페이스북 샵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번에 릴스란 걸 한다는 거 아닙니까? 틱톡에 비슷한 걸. 저희가 보기엔 카피한 건데 자기네들 개발했다는 거죠. 어떤 건 그거를 하는 거가 있겠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카톡을 하는 거 아닙니까? 카톡. 그렇죠. 진짜 대단한 상품이죠. 근데 카톡이 물론 카톡도 스스로 개발했다 그러지만 뭔가 모르겠습니다.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먼저 한 건 왓츠앱이라는 서비스를 먼저 했거든요. 네네. 왓츠앱을 이제 페이스북이 인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상황, 이 부분을 잘 한국에 계신 분이 잘 익숙하지 않고 안 쓰시니까. 네네.
카톡에 보면 수많은 거기서 돈 쓸 게 많이 있습니다. 카톡에. 맞아요. 네. 이모티콘도 사야 되고요. 선물하기. 네, 그걸 통해서 별다방 커피도 써야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왓츠앱에는 아직 모니타이제이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냥 진짜 토크 기능만. 순수하게 서비스를 해준 거죠. 네네. 그리고 페이스북 메신저도 그냥 순수하게 서비스를 해준 겁니다. 제대로 돈을 안 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예를 들어서 카톡에서 제일 먼저 많은 분들을 한 거는 무슨 이모티콘도 있지만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카톡을 통한 기반으로 택시 부르는 걸 썼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우버나 리프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왓츠앱이 뭐 그런 걸 한다고 상상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페이스북에 뭔가 좀 살아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우리는 페이스북의 주가가 막 사상 최고치 가고 뭐 1조 달러까지도 또 얼마 안 남았다면서요. 그냥 뭐 1,500달러 남았죠. 네, 뭐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니까 돈은 충분히 많이 벌었겠거니 했는데 네. 아직도 돈 벌 구석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카카오건 네이버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야 네네. 되면 네이버에서 저는 네이버를 쓰는 이유가 딱 한 번 씁니다. 쓰는 거가 뭐 물건 살 때 네이버 페이 때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네이버 페이 하면 뭔가 네이버 페이가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렇죠. 페이스북이 지금까지요. 뭐 인스타도 마찬가지지만 21살은 너희도 와서 사업을 하겠어요. 하겠는데 이게 링크를 갖고 막 찍고 들어가면 그 안에 뭐 어디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각자의 샵으로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작년부터 테스트를 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얼마 전에 한 2살 전에 발표한 게 페이스북 샵을 하겠다는 거가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언젠가는 왓츠앱도 할 텐데 그걸 보면 들어가면 이제는 그 회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물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마우스를 샀다 이겁니다. 마우스? 네. 마우스를 지금까지 사면 A라는 온라인 서점 상점에 갔는데 뭐 어떤 매장을 가겠죠. 네, 네. 이제는 인스타, 페이스북 안에서 이걸 팔게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와서. 네. 그럼 딱 찍고 들어가면 페이도 페이팔 이런 거 같이 만든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걸 결제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직 미국이랑 제가 프랑스에서 테스트했고 아직 본격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꿈을 꾸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인스타, 페이스북 그런 거 하시잖아요. 네네. 지금 전 세계에서 한 30억 명이 이걸 쓰고 있거든요.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를 쓰고 네네. 있는데 한 명당요 매분기에 $10를 벌어준대 이 회사에. 네, 아주 쉬운 게임이거든요. 네네. 근데 앞으로 그런 게임도 하고 뭐 쇼핑도 하면 $15 벌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15가 굉장히 크게 늘어난 거잖아요. 50%가 그러니까 늘어나는. 저는 $15 예로 들어드는 네, 뭐 거고 예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바로 페이스북의 힘이다. 다만 문제는 오늘 이게 8% 올라갈 설명이 되느냐 하면 저는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오늘 8% 왜 올라가냐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설명이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드린 거가 되겠고요. 넷플릭스는요? 넷플릭스도 이제 기가 막힌데요. 그러니까요. 넷플릭스가 11% 올라가는 거가 넷플릭스가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뭐 처음 있을 겁니다. 이게요. 뭐 네네. 제가 다 계산은 안 했지만 넷플릭스 11%를 왜 올랐겠습니까? 11% 사람이 갑자기 구독자가 늘어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갖고 제가 또 레포트가 나왔나 찾아봤습니다. 목표 주가 올린 거. 목표 주가를 올린 건 없는데요. 파이퍼 샌들러에서 레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그냥 재미있게 썼습니다. 설문조사 제목이 한국말로 제가 그대로 번역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넷플릭스인데요. 영어 제목은 People Like Netflix입니다. 사람들이 넷플릭스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제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아닙니까? 이번 발표된 이제 앞으로 나올 3분기에도 순증하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다. 많이 줄어들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때에서 주가 또 조정 보였었는데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궁금한 것이 그러면 코로나19가 완화되면 이것들이 다들 끊을 거 아니냐. 구독 취소하고 다시 일하러 간다. 네, 그럴 수 있는데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완화 이후에도 볼 구독 서비스를 너희가 한번 체크해봐라 그랬더니 압도적으로 1등하는 겁니다. 넷플릭스가 1등, 아마존 프라임이 그다음이 2등인데 20%. 그러니까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거가 되겠고요. 하나 또 물어봤습니다. 월 구독료를 너희 인상하면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52%는 여전히 계속 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힘이 아니냐 보고 있고요. 그 밖에 아마존, 뭐 구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사상적 효과를 갖고요. 애플 얘기까지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애플이요? 애플은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름 유명한 애널리스트들이 이번 주 들어서 3명이나 목표주가 올렸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중에 이제 제일 먼저 500달러대를 선언했던 사람이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입니다. 계속 저희가 사진도 보여드렸던 분인데요. 이분이 일요일자로 레포트를 썼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이 약간 또 바쁜 모양입니다, 지금요. 왜요? 딴 애들이 쫓아오니까 기분 나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515에서 600을 올렸습니다. 네네. 하루 만에 올렸어요. 한 4일 만인가요? 월화수목이니까 4일 만에 올렸죠. 목표 주가를 4일 만에 또 올렸다고요? 네, 또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새로 바뀐 건 얘기가 있냐 그러면 이거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분은 항상 제가 이분을 하도 많이 봐갖고 네. 이분의 얘기를 제가 한국말로 대신 다 할 수도 있을 정도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거죠. 지금 10억 달러의 아이폰 유저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네네. 아이폰은 뭐 몇 세대가 됐건 갖고 있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3억 2천만 명이 이번에 바꿀 거라는 거죠. 네. 이게 3억이 될지 4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바꿀 거라는 거죠. 아마 웨드부시 생각엔 저도 그 중 한 명은 포함을 시켰을 것 같아요. 저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지금. 네. 그런 사람들이 3억 2천만 대 있다는 거가 되겠고요. 네네. 서비스 매출이 지금 앞으로 한 3, 4년 되면 반반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지만 필수 소비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랑 상관없이 가트너에서 어저께 자료를 하나 냈거든요. 네네. 레포트를 냈는데 이걸 보면 또 얼핏 이해가 또 됩니다. 또 이런 말이 그런 말이 아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짐작을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뉴스는 대한민국 뉴스에 별로 반영을 안 되거든요. 전 세계 2분기의 스마트폰 판매량을 이제 가트너에서 집계했습니다. 네네. 당연히 줄어들었겠죠. 그렇죠. 20%가 줄어들었는데요. 그래서 2억 9,500만 대가 팔렸다는 겁니다. 2분기요. 3개월 동안. 근데 이제 삼성이 27%가 줄었습니다. 물론 제일 물건이 많으니까 제 많이 줄었다는 효과도 그렇죠. 있겠죠. 화웨이가 6.8% 줄었고 샤오미가 21.5%, 오포가 15.9%인데요. 애플은 고작 마이너스 0.4. 그러네요. 여기에 애플의 파워를 보여주고 있고 아마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한번 보여드렸지만 최상위 버전에서 아이폰 11이 지금 갤럭시 S20보다 많이 팔리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전 거기에 모든 것이 답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냥 농이지만 저도 지금 핸드폰이 다 깨졌어요. 뭐 다 여기도 깨지고 뭐 여기도 깨지고 했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냥 일단 뭐 그런 다음 거죠. 거 나올. 네, 왜냐하면 이게 생태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뭐 아이폰이 어느 무슨 핸드폰보다 더 좋아서라기보다는 네. 일단 생태계에 빠지고 나니까 이거 다른 걸로 바꾸면 적응이 안 저도 돼요. 그런 얘기 하나 해드리면 네.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지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뭘 선물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개인적인 선호하는. 네네. 그 아이폰 케이스가 있어요. 사주겠다는 건데 약간 비쌉니다. 150달러 정도 비싼 네네. 브랜드인데요.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사주지 말라 그랬어요. 겨울에 사주라. 아이폰 10이 나오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좀 네. 있다. 그러니까 네. 이 말씀을 하면 뭐라고 비판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물론 이게 저희가 이렇게 농담하는 게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켜주는 건 절대 아닌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네. 팬데믹이 좀 팬층이 있다는 거죠. 네네. 그 테슬라가 사실 네. 테슬라도 어제 잘 올랐는데 네네. 다른 것들이 너무 잘 오르니까 약간 좀 빛이 바랬어요. 빛이 바랬지만 어찌됐건 오늘도 6%가 올라가면서 또 한번 깜짝 주가 상승을 보여줬고요. 네.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2,100달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 요번에 발표한 다음에더라도 거의 뭐 100%랑 엄청 올라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지금은? 네. 이거는 제프리 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2,500으로 상향시켰는데요. 그 스트리트 타임다 원래가 최고 중 목표 주가가 나왔는데요. 제목이 이겁니다. 제목이 그냥 이 제목 그대로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썼겠죠. 영원한 혁명은 이어진다. 제목 자체가 레포트 제목이 이렇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제 지표도 좀 짚어주시죠. 좋았잖아요. 네, 그 내구재 주문 얘기 잠깐 해드리죠. 내구재 주문이라는 건 이제 듀러블 구스라 그래갖고요. 이제 한 번 사갖고 오랫동안 쓰는 겁니다. 쉽게 네네. 얘기해서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자동차라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냉장고다 이런 것들이 내구재 주문이다. 가구 이런 것들이 있죠. 11.2%가 네네. 더 팔렸는데요. 전망이 4.3%였으니까 가뿐히 넘어섰다라는 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숫자로는 조금 늘었지만 7일 평균을 보면 꾸준히 이거는 매일매일 찍는 선이고 그렇죠. 무빙으로 보면 그러니까 평균을 보면 쭉 좀 추세가적으로 내려가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이미 다 얘기 나왔지만 뭐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겠지만 모더나에서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이죠. 56세 이상 분들에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발표한 것도 시장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좀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너무 올랐다는 얘기는 뭐 늘 있는데 MKM 파트너스의 마이클 다다라는 수석 투자 전략가 얘기만 오늘 간단히 마지막으로 정리하겠는데요.
지금의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은 그 급반등은 충분히 나름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세 가지 포인트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상보다 빨리 경기가 좀 돌아서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분은 그렇게 얘기가 되겠고요. 통화당국과 정부 당국이 각각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결국은 유동성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경기를 이렇게 회복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가 여전히 초저금리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주가의 어떤 큰 반등에 여전히 합리적 이유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미국 증시 짚어봤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